자, 이번에는 그 천재교육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경제 활동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교육 교과서를 이제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도움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농업의 발달입니다. 이게 조선 전기와 후기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하는 초점에 후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괜찮습니다. 첫 번째, 농업의 발달이라고 되어 있죠. 조선은 농업이 핵심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 농업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한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양난 이후에, 외란과 호란이죠. 호란 이후에 조선은 황폐해진 농토를 복구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도입된 방법이 모내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모내기법은 조선 전기 때보다는 후기 때 더욱 퍼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내기법은 다 아시겠지만 모를 일정 모판에 심어서 옮겨 심는 거예요, 논에다가. 그래서 줄을 맞춰서 딱 일렬적으로 이렇게 벼를 심게 되면 나중에 그 사이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내기법을 보시면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한자로 이양법이라고 부르는데 옮겨 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내기법을 하면 잡초를 뽑는데 일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력이 절감됩니다. 노동력 절감. 평소에 농사 짓던 방법보다는 노동력이 훨씬 더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 추수가 끝나면 가을에 잠시 보리를 심을 수 있어서 또 이모작도 가능합니다. 벼와 보리의 이모작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모내기법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생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력도 많이 절감된다고 했죠. 이 노동력은 뭐하고 관련 있는 거다? 잡초 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김매기라고 하는데 잡초 제거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벼하고 보리하고 이모작이 가능한 거예요. 벼의 이모작이 아닙니다. 벼 이모작이 아니고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벼의 이모작은 불가능합니다. 자, 한편, 자, 그러면 생산이 많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 갖다 팔기 위해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움직이겠죠. 자, 그리고 일부 농민들은 시장, 장시에 내다 팔기 위해서 쌀 같은 거는 주로 안 팔리니까 시장이 많이 형성되면 쌀 같은 것보다는 사람한테 인기가 많은 것들이 바로 인삼, 담배, 채소, 약재 같은 게 되겠죠. 뭐 인삼이 대표적인 약재였지만 이런 작물들을 보고 상품 작물이라고 불러요. 이게 내다 팔기 위해서 만드는 작물이 상품 작물이죠. 이런 것들도 더 많이 생산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농업의 변화고, 자, 그러면 이 농업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농업의 발달이 가져온 결과를 볼까요? 자, 농업이 발달하면서 농민층이 좀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농민층의 분화. 자, 모내기가 대박나고 자기가 한 농사가 대박이 나서 성공한 농민들이 있겠죠. 근데 그 성공한 농민은 일부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은 대박이 났어. 그래서 완전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부유한 농민으로 성장을 했다 돼 있죠. 이게 부농이에요. 부농. 자, 일부 농민은 부농이 되고 또 더 성장해서 더 많은 땅을 경작을 했다 돼 있습니다. 이건 넓은 땅 주인이 됐다고 해서 넓은 땅을 경작하는 걸 보고 광작이라고 불러요. 광작. 그래서 넓은 땅을 경작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 하지만 대다수의 농민은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좀 더 가난해지겠죠.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 빌려서 경작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소작농이라 불러요. 이 소작농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하루하루 물건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하는 이런 품팔이 같은 것들이 등장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일부는 대박이 돼서 부자 농민, 부농이 되고 대다수는 그냥 소작농이 되거나 어떻게 됐다? 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밑에 내려가서 상품 경제의 발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는 뒤에 가서 같이 한번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복습 삼아 볼게요. 자, 상품 화폐 경제 발달인데 앞에서 농업이었고 이제 상업이에요. 조선 후기에는 상업도 크게 발전합니다. 자, 물론 농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선에서는. 하지만 상업도 조선 전기에 비해서 훨씬 발달하게 돼요. 자, 그 특징은 바로 대동법의 등장이에요. 자, 대동법은 특산물 대신
토지 1결당 쌀 12도로 내는 거였죠. 자, 그러면 쌀을 내는 게 바로 뭐다? 쌀 12두를 내는 게 대동법이고, 아니면 동전이나 아니면 비단 같은 배 같은 걸 냈죠. 이런 것들을 내다 보니까 특산물이 없어. 그래서 이 특산물 없고 쌀만 이렇게 조선에 모이니까 이 쌀로 교환을 해와야 되겠죠,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 교환을 해오던 상인을 보고 별표, 공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공인은 나라에서 인정한 상인이고, 이 사람들이 궁궐에서 쓸 그 물건들을 이제 시장에 가서 교체를 해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한번 가서 거래를 할 때 엄청난 양을 거래할 거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의 활동이 조선 후기 경제에 발전을 준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공인, 왕실과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이 공인이 떠서 만약에 내가 뭐 장사꾼인데 나한테 물건을 좀 뭐 사가면 나는 이제 대박이 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업을 발전시킨 요인이 바로 대동법과 공인이고요. 두 번째, 정부가 육의전을 제외한, 육의전은 그 서울에 있던 시전이라고 하는 서울 그 한양 도성 안에 있는 그 장사하는 점포 중에 중요한 물건을 파는 6개의 점포를 보고 유기전이라 불러요. 이 유기전은 제외하고 나머지 물건들은 자유롭게 상업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만든 법이 금난정권을 폐지한 정책입니다. 금난정권은 이게 그 난전을 금지하는 권한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난전을 금지하는 권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뜻을 좀 옆에서 보자면, 자, 시전상인이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시전상인도 상인이니까 이것도 백성이잖아요. 맞죠? 얘도 백성이고, 그 다음에 난전, 얘도 백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백성이 백성을 금지시킬 수는 없죠. 같은 백성인데 어떻게 금지를 시킵니까? 그래서 정조 때 이 금난 정권을 뭐 했다? 폐지했다. 이렇게도 기억하면 좋겠죠. 금난 정권은 굉장히 개념이 이제 복잡할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서울시, 그러니까 한양 안이면 여기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시전상인, 밖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난전상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전상인은 나라에다가 뭘 내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합니다. 당연히 이 안쪽이 인구도 많고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야. 근데 난전상인들은 몰래 여기 들어와서 뭐 하고 장사하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전상인들은 요구를 하겠죠. 왜 저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장사를 방해하는 걸 막아주지 않느냐. 그러면 나라에서 바빠서 못 해주면 그 사람들을 금지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달라? 우리에게 달라 해서 만든 게 금난정권이었어요. 근데 이 금난정권에서 이제 나라에 내는 세금이 실제로 이제 정부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특수한 그런 이제 신하들에게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걸 정조가 본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없애버려서 이제 자유롭게 뭐 할 수 있게 해준 겁니까? 장사를 해준 겁니다. 장사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금난정권이 폐지되면 이 난전상인들이 여기 와서 이제 장사를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금난정권이 폐지되면 상업이 뭐 하게 된다? 발전하게 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처럼 상품 유통이 활성화되면 시장 같은 것들을 보고 장시라 부르는데, 장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우리도 지금도 있는 5일장 같은 것들이 열리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으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5일마다 장이 열리면 사람들이 이제 생필품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한성, 평양, 개성 이런 곳은 상설시장, 항상시장이 열리는 곳도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특징은 장시의 등장이었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특정 지역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거래를 많이 하는 그런 대상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개인상단이라고 해서 사상이라 부릅니다. 자, 한성의 경강상인, 개성의 송상, 가장 유명한 상인이 개성송상입니다. 이거 가장 큰 부자였고, 자, 의주하고 동래,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의주는 주로 청나라하고의 무역에 종사를 했고, 이 동래는 부산이니까 주로 어디하고의 이제 무역을 많이 했겠죠? 일본하고의 무역을 많이 했겠죠. 이렇게 지역을 대표하는 상단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들은 국내 상업 물론 여기 나오죠. 청일본과 국제 교육도 많이 했고, 특히 이때는 일본의 은과 청나라의 인삼이 이제 대표적이었어요.
그리고 국경지역에서 공무역과 사무역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공무역을 보고 뭐라 부르냐? 계시라고 부르고 사무역을 보고 몰래 하는 거라고 해서 후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무역은 몰래 하는 거기 때문에 걸리게 되면 굉장한 처벌을 받기도 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이제 이 시기에 상업이 발달하고 화폐 유통이 증가하니까 동전이 많이 쓰였는데 그 돈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상평통보라는, 우리가 통상 이제 뭐 사극 드라마 보면 엽전 같은 거 있죠? 이게 상평통보입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해야 되니까 무슨 업도 많이 발달했다? 수공업도 많이 발달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보시면 이 수공업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나라에서 시키는 수공업이 있고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수공업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민영수공업이라 불러요. 이런 민영수공업이 같이 발달하면서 이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은 자유롭게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되어서 이제 나중에 시장에 와서 팔기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민영수공업이란 말이 꼭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공업 물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증가 요인은 당연히 아까 전에 위에서 봤던 대동법으로 새롭게 등장한 계층 공인의 등장이 되겠죠. 그래서 생산이 촉진되면서 이제 물건을 잘 만드는 장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마을까지도 특수하게 생겨나는 그런 특수사항이 발생하는 게 바로 조선 후기 때 경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자료 1번, 2번 확인하고 이 파트 맞춰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자료 1번을 볼까요? 자, 모내기법인데 모내기법을 하는 이유는 노동력 절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매기라고 나오죠. 이 김매기가 바로 뭘 없애는 거다? 잡초 뽑는 거예요. 이 잡초 뽑는데 노동력을 이제 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 둘째이며 좋지 않은 것은 솎아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모내기법을 하면 굉장한 노동력 절감이 된다. 특히 이 첫 김매기 할 때 잡초를 이제 뽑아내는 게 가장 힘들기 때문에 이 시간과 노동력을 많이 뭐 할 수 있었다? 절감할 수 있었고, 또 모내기를 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수리시설, 이게 저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증가해서 모내기를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상품작물 재배라고 해서 김홍도의 담배 썰기 그림이라고 나오죠. 상품작물은 벼를 비롯하여 인삼, 담배, 약재, 목화, 채소 같은 것들, 시장에서 주로 잘 팔리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 상업 발달인데,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조선은 지역마다의 유명한 상단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개성의 송상, 한양의 경강상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에 동네에 내상이 있죠. 이렇게 5개가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상인들이었고, 자, 여기 청나라가 있고 여기 일본이 있겠죠. 그래서 공무역은 계시, 사무역은 후시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무역에 종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송상이 가장 중간 지역에 있죠.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또 송상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인삼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간 지역에서 청나라 물건을 가져와서 일본에 팔고, 일본의 물건을 가져와서 청나라에 팔기도 하는 그런 무역도 했고, 송상은 각 지역에 자기들의 송방이라고 하는 체인점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장사를 많이 하고 정보도 많이 획득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이 쳐버려가지고 좀 소리가 좀 이렇게 들어갔는데 잘 확인하시고, 이 파트는 이제 뭘 기억하면 모내기법이랑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한 것들을 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시고 모르는 것은 질문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열심히 준비해 주세요. 안녕.